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철진의 머니예보의 정철진입니다. 오늘은 정말 세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바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해서 하나씩 분석하고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것이 뭐냐? 일대 포인트는 바로 전환입니다. 즉, 기존에 이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싼 이자로 그리고 장기 고정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큰 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바로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가 있느냐, 그 자격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이게 좋다고 하니까 막 이걸로 신규로 대출을 받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건 전심 전환 대출입니다. 즉, 자격 요건의 첫 번째는 기존에 대출이 있는 분들이고요. 대출 중에서도 이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이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주택담보대출이 다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우선 시중은행에서 이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이제 이용하고 있다든가, 우리 시중에서 고정금리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건 엄밀히 말해서 완벽한 고정금리가 아닙니다. 5년 동안 고정이었고 5년 후에는 다시 또 판가름한다라고 해서 이걸 준고정금리라고 하는데요. 이분들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차 때와는 다르게 이 제1금융권, 시중은행뿐만이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분들도 이번에 자격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책 모기지 상품이라고 해서 이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론 등에서 이 장기로 고정금리 대출을 해주는 그런 정책 모기지 상품이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전환 자격에서 빠지게 된다는 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좀 더 세부적인 자격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택 수에 있어서 주택이 단 한 채만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다주택자는 이 상품을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가 이 대출을 받은 분의 소득 요건 조항도 있습니다.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부부 합산 기준으로 8,500만 원입니다. 이건 세 전이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단 신혼부부라든가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분들은 부부 합산 1억 원까지로 좀 더 여유를 주게 됩니다. 여기서 또 많은 질문이, 그럼 신혼부부는 언제까지가 신혼부부냐? 바로 혼인신고부터 7년까지를 신혼부부의 대상이라고 하니까요. 본인의 이 결혼, 혼인신고부터 따져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더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모든 집이 다 이것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세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 해당 대출을 받은 그 집의 시세가 9억 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9억 원 이하만 이 상품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다 보시면 될 텐데, 그럼 이 시세 9억은 또 누가 판단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KB 시세, 한국감정원 시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고요. 그 시세가 안 나올 경우에는 이제 따로 신청을 하게 되면 같이 조사를 하게 될 테니까 이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큰 틀에 일단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이, 과연 그럼 전환이라고 하는데, 안심하고 전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금리가 얼마나 싸지는 건가? 그리고 이게 장기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장기 고정을 과연 몇 년간 주는 건가? 게다가 내 대출은 3억, 4억, 5억, 6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대출 한도가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출 한도는 크게 5억이고요.
이게 전환 과정에서 증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이미 한 연 3.3% 정도로 변동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한 3억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전환을 하는데 너무나 이 상품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5억을 다 채울 수 있는 증액은 안 된다. 기존의 대출만큼의 이 대환이라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금리 수준은 얼마인가? 연 1.8에서 2.2%입니다. 연 1.8% 정말 싸죠. 연 2.2% 이것도 싸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 1.8과 2.2는 어떻게 판가름을 되는가? 이것은 바로 만기와 관계가 있는데요.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상대적으로 짧은 10년일수록 이 금리가 더 낮게 쳐줍니다. 그러니까 10년이 연 1.8, 20년이 연 2.0, 30년이 연 2.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럼 여기가 끝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시중은행에서 우대금리를 주는 것처럼 이 안심전환대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도 우대금리 포인트가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뭐 신청한다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 다문화 가정이라든가 사회적 배려계층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 몇 포인트씩 우대금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 1.8이라고 했지만 10년 만기인 경우에 최대 연 1.2%까지 금리가 떨어지니까요. 글쎄요,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꽉꽉 채워가지고 받게 되면 10년간 고정입니다. 10년간 고정으로 연 1.2%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정말 놀라운 혜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안심전환 대출이 좀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많은 분들이 지금 인기가 많고 신청이 쇄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3년 전, 4년 전에 대출을 받았던 분들은 LTV, DTI라고 하죠.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온다든가 내 소득 대비 얼마까지 대출이 나온다든가 이게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가령 LTV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받았죠. 그럼 10억 기준으로 한다면, 가령 5억 기준으로 한다면 70%,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왔던 시절이 있었어요. 하지만 최근에 이 투기지구라든가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LTV, DTI가 거의 40%, 3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겠죠. 내 똑같은 집이 있는데 투기과열지구로 됐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집의 시세 대비 4억이 대출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바뀐 LTV, DTI를 적용하면은 4억이 못 나올 경우 이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로 적용받았던 LTV, DTI 기준, 여유로웠던 기준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본인이 받았던 대출이 5억 원 이하라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거의 LTV, DTI 상관없이 이 대환대출, 전환대출이 가능하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만큼 이 대출 규모를 해주는가? 일단 당국에서 내놓은 액수는 20조 원입니다. 20조 원 규모고요. 그러면 우리 1차 때는 어떻게 했느냐? 막 빨리 간 사람들, 이거 선착순이라고 하죠. 선착순대로 대출이 실행됐는데 그때 당시 선착순이어서 좀 더 폐해가 있었다라고 생각해서 전체 신청 기간이 9월 29일까지입니다. 다 신청을 받은 다음에 20조 원 규모 한도로 집의 시세가 낮은 대출부터 쭉 실행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되니까요. 과거처럼 막 마음이 너무 급해져서 빨리 가야지 하는 것보다는 29일 이전에 안전하게 신청을 일단 하고 당국의 심사 기준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아주 예민하신 분들 중에서는 막 이런 걱정도 하세요. 내가 막 했는데 우리 집 시세가 이렇게 걸려서 한 20조 좀 넘는 마지막 가구다. 20조 1억 원이 걸리면 어떡하느냐. 그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1차 때도 이 마지막 끝에 분들을 어느 정도 융통성을 좀 둡니다. 그래서 한 20조 플러스 알파 잘랐다가 기준이 좀 넘는 이런 부분에 한해서도 충분히 다 이제 구제해서 이용을 해주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너무나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됐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이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좋은가? 이 상품으로 이용하는 게 좋은가? 일단은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제가 앞서 설명했던 내가 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를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자격이 되는 분들은 지금 현재 내 대출 상품의 금리를 봐야 됩니다. 가령 뭐 연 3% 이상짜리라고 하면 당장이라도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됩니다. 이 중도상환 수수료는 뭐냐? 기존에 뭐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지 3년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그 대출을 대환하게 될 경우에는 최대 1.2%의 이런저런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담이 꽤 큽니다. 만약에 그게 억대일 경우에는. 그래서 그 수수료까지 감안하고서라도 내가 갈아타는 것이 좋은가? 가령 내가 한 연 2.5%, 연 2.4% 정도의 금리를 누리고 있는데 좀 뭐 상환수조 이런 것도 애매하다 할 때는 잘 파악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0년, 20년, 30년 만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금리 싼 1.8%인 만기 10년을 이용하는 게 좋잖아 생각하시겠지만 이것은 원금과 이자를 첫 달부터 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기일 때보다 10년 만기는 상대적으로 내가 매달 갚아야 되는 원리금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10년 만기, 20년 만기, 30년 만기를 계산해 보신 다음에 나의 소득 상태, 재정 상태와 맞물려서 내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을 또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시중은행에서는 5년 이상의 고정금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준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지금 제시된 가령 10년, 20년, 30년간 연 1% 후반에서 연 2% 초반을 고정을 해준다라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화폐 가치 절하라고 하죠. 즉 30년 전에 내가 느꼈던 100만 원과 지금 100만 원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싸지 그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매달 80만 원 내는 게 20년 뒤에는 30년 뒤에는 어떤 비중일까도 한번 고려해 보신다면 이번에 정부가 제공하는 이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이 또 얼마나 또 매력적인 상품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9일,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이 상품의 신청을 계속 받고 있고요. 기존 은행에 가셔도 되고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 증명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1주택이라 부분들을 원하는 서류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고 29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게 되고 아마 심사를 하게 되면 오는 10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 개별적으로 전화가 혹은 개인 통보가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요번에 이 대상이 됐다라고 하면 기존 은행에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함께 처리하시게 되면 바로 이 상품의 낮은 금리로 10년, 20년, 3년, 30년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 장기 고정금리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